이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각각의 이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자료마당 부분입니다. 자료마당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화적 연구실 포탈, 배우도 했지만 도서자료 검색도 있건데 이 문화의 포털을 보시면은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자료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소의 기능상 보고연구실, 그다음 미술연구실 등이 이제 각각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화산에 대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보시면 새로 나온 자료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나눠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내용에 있어서 보면 전체 파일을 볼 수가 있는 부분, 개별 파일을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고연구실에서 발간한 자료들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자료가 원문 서비스가 되고 있고 이용본은 이제 4유형으로 돼가지고 전체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제안하는 부분이 전체 보고서에 대한 PDF 파일을 갖다 원문을 다운받을 수 있는 부분과 각각 보고서에 대한 해당 파트 부분을 구분시켜 가지고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구분이 된 점이 그 연구자로서의 활용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일본의 나라문화재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굴조사 보고서 그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화재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보고서에 있어서는 그 각각 발간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일일이 전부 다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다운로드 받은 보고서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면 1973년에 나온 황남동 155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2016년도에 나온 보고서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북한 자료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연구소의 보고서의 특징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문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용으로 봤을 때 일단 어느 정도 해상도라든가 사진 자료 제공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점에서 역시 좀 뭐라 그럴까 충분히 이제 자료를 이용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시 초기에 만든 보고서 부분에서는 역시 조금 이제 좀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 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재. 다시 봐야겠나? 그 일부 과거 60, 70년대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제 PDF 변환 과정에서 이제 나타난 문제입니다만은 한자가 많이 있거나 또는 이제 그림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이게 PDF 제작 과정에서 그 저사양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초기에 이제 그건 문화재지 같은 경우에서 이제 확인되는 부분인데 그 문화재지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은 이 원문 정보라든가 아니면 사진 정보들을 갖다가 원책을 PDF로 만든 것도 있지만은 한글 파일로 변환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진 자료나 원문 정보를 갖다가 새로 파일을 만들어서 제작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발간된 원자료와의 비슷한 점이 있지만은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역시 일부 좀 불편함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목되는 것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이런 고고 자료나 이러한 부분이 그 일제강점기까지 올라가는 그 자료에 대한 조사가 처음 이제 시도됐다는 점도 하나 좀 짚고 갈 부분입니다. 예컨대 그 건축연구실에서 이제 진행했습니다만 스게마 신조라든가 이런 여러 연구자들이 오가와 게이리치 같은 자료들을 해외에 조사를 해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공개한 점은 역시
그 해외 소재 자료를 갖다가 국내에 빠르게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러한 점이 이제 좀 국가기관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한 북한 자료라든가 고고학 사전 같은 부분들도 현재 이제 발간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제 고고학 사전뿐만 아니라 내용들을 각각 이제 원문 정보를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점. 또한 그 판매까지 되는 일부 서적이 있었지만은 역시 보시는 것처럼 전문 사전들 또 판매도 됐습니다만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원문 공개를 갖다 해서 제공하는 점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부분입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이러한 전자보고 자료들을 보면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료가 있는 반면에 유상으로, 즉 구입을 해서야 보거나 또는 그 이용료를 내야 되는 경우들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좀 유료로 판매했던 자료들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변환해서 그 자료를 갖다가 공개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한번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이 나온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자료에 대한 원문 서비스 부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원문 서비스는 지금 그 학술이라는 부분에서 전기간행물, 고고, 역사, 미술, 아시아, 일제강점기까지 다양한 부분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내용을 보면은 발굴조사 보고서라는 부분 안에서 현재까지 발간된 각종 보고서에 대한 원문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원문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서 전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봤던 문화재연구소라든가 문화재청 자료와 비교해봐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에 있어서는 일부 자료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료로 판매되는 자료에 대한 이용권입니다.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적조사보 41집으로 나온 창원 다오리 유적입니다. 고고 역사부에서 발간했고 총 3권으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36,000원. 근데 문제는 이 다오리 보고서를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이러한 존재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창작한 저작권 보호 분야 고적 41 창원 다오리 본문 사진 부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공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판매문이기 때문에 그 PDF나 이런 부분 제공에 있어서는 일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보면은 다른 보고서, 예컨대 화성기한이 제철 유적 같은 이러한 보고서는 바로 PDF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해서 원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은 이러한 원문 정보가 판매본으로 가는 경우에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은 바로 일제강점기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면은 동일하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자료에 대한 재정리 사업에 따라 가지고 현재까지 모두 23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역시 각각의 보고서에 대해서 PDF가 제공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무료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고서에 있어 가지고 보시면은 중간에 20, 19, 20, 22, 23 해서 중간에 결번이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럼 이 결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이제 1집부터 해가지고서 제 23집까지가 바로 결번으로 처리되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보고서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21집. 21집은 바로 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한 그 소장한 오픈오프 누런 출토 유물에 대한 그 보고서입니다. 이 동 보고서는 초기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이 됐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이 보고서에 대한 제공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해당 내용이 확인도 어렵게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또 하나 확인되는 게 바로 이런 역시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 PDF는 제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료 판매로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그 출판사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일부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목록에서조차 누락이 된 점은 역시 그 자료를 갖다 제공하는 기관에서 일반 대중에게 보여주는 부분에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한 그 발굴기 보고서에 있어가지고 판매에 대한 문제, 판매된 자료에 대한 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 보고서를 갖다 유료로 판매하는 점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준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점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 노력이 들어간 자료를 유가지로 판매함으로써 그 부담을 갖다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중요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유료로 판매하는 자료가 절판됐을 경우에 절판된 자료가 다시 재판이 나오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학계 현실을 본다면 일반 인문계 또는 고고학 전문 서적들 같은 경우에도 초판본을 갖다가 500부를 발간하는 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300부 정도 내외가 발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300부가 소진된 다음에 인기를 얻어가지고 재판으로 발간이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소장한 기관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다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국립경주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양한 자료들이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원문 정보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문 정보가 되고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유료지 같은 유료로 판매된 보고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서 원문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는 점이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지방박물관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해봤는데 페이지